아, 네, 올렸어요. 맞아, 네, 맞아. 요거였던 것 같아요. 네, 조금, 이거 제가 포토샵으로 조금 가지고 와 볼게요. 네. 예. 이게 되게 연하게 나왔다고 말씀하셨던 거였잖아요. 그죠? 아, 네, 맞아요. 음, 네. 아직 그냥 형태만 잡은 거거든요. 그냥 왜냐면, 형태만. 네네. 네. 그럼 아직 세밀하게 뭐 스케치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닌 거고요. 그죠? 아, 네, 아침에 그냥 빨리 하고 올린 거여서, 아, 올리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엄청 빨리 네, 하셨구나. 이거 뭐 얼마 안 걸리신 거죠? 그러면 이거 하시는데. 네, 한 오, 40분 걸렸던 것 같아요. 와, 정말 급하게 후다닥 하셨구나. 네, 시간이 어, 없어서, 원래 음, 한 그러니까, 반대가 됐어요. 스케치를 하고, 그거를 보고 블렌더를 해야 되는데, 그게, 블렌더를 하고, 스케치를 해가지고, 급한 마음에, 예, 예, 네. 올리긴 근데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빨리 하신 거 치고 되게 잘하셨는데. 예, 보이시죠? 아, 네, 네. 아까 저는, 전체적으로 다 느낌이 너무 좋은데, 요쪽 네. 부분을 조금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네,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여기가 밑단이지 않나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아, 네, 다시, 아, 네, 거기요. 네네, 맞아요. 맞아, 네. 맞아, 맞아, 맞아. 근데 네. 여기 끝에가 약간 여기로 그냥 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가다가 저쪽 뒤로 이렇게 약간 휘어진 건가 싶어가지고, 아, 구조가 이게 조금 끝이 안 맞는 거요? 네, 네. 아, 뭐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한 것까지는 아닌데, 나중에 이 네. 부분을 이렇게 풀 같은 걸로 가려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쵸, 그쵸. 그거하고, 네. 그리고 투시랑 전체적인 입체적인 부분은 다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약간 이렇게 좀, 러프하면서 빈티지의 느낌도 나면서 하신 것도 다 너무 좋은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네. 있는 면이 저쪽에 있는 면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여기를요, 조금 스케치 네. 하실 때 과감하게 뭐 이렇게 좀 아, 네. 진하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풀어지고, 네. 이게 사실 뭐 별거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나중에 이제 지브러시에서 스커팅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작업 속도에서 조금 빨라져요. 왜냐면 컨셉만 그렸을 때는 이게 어떤 재질이지? 이게 어떤 느낌이고 어떻게 생긴 거지? 이렇게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2D 팀에다가 이거 이렇게 생긴 거 맞나요? 이런 식으로 더블 체킹을 좀 하거든요. 근데 아, 네. 이제 스케치에서 뭔가 정확하게 딱 나와버리는 순간, 이거 이렇게 생겼구나 이러고 아니까 이제 막 척척척척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작업 속도가. 그래서 그것도 하나 팁으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네. 라인도 선 굵기 같은 거 이렇게 좀 지정해 주시고, 여기 부분에서 만약에 조금 깎였다 그럼 여기서 살짝 이런 크랙 같은 것도 넣어 주시고,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 이제 약간 이렇게 돌이 좀 깨져 있는 듯한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면은 이쪽 영역이 되게 좀 세게 들어오겠죠. 아, 네.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 전체 이렇게 한 씬이라고 봤을 때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이제 나눴을 때, 저희가 볼 때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하나가 오는 게 좋다고 말씀을 뭐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안 드렸으면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중심이 되는 부분 있죠. 나는 초점을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주고 싶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조금 강렬하게 주시고, 주변에다가 이런 덩쿨 같은 거, 풀 같은 거, 이런 거 막 올라와 있고 감아져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거를 조금 더 주시면서 여기를, 그럼 밀도가 높아지겠죠, 밀도가. 아, 네. 네, 밀도가 높아지다 별도가 너무 보면은 여기에 뭘 많이 넣었기 때문에 딱 육안상으로 봤을 때도
여기를 좀 더 이렇게 난 보여줘 볼까? 내가 여기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여기가 중심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 건데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어, 라이팅을 때리게 되고 그림자가 때리게 되면서 이제 밀도 있는 이제 밀도 부분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굉장히 화려하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 밀도를 많이 넣어주고 여기를 10으로 할게요. 이렇게 봤을 때 10이 밀도가 가장 높은 거고요. 1이 밀도가 가장 낮은 거예요. 네. 여기를 10으로 뒀을 때 황금 비율 예전에 요렇게 예전에 한번 그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은 달팽이 그 껍데기처럼 요렇게 말려가지고 점점 퍼지는 걸로 설명을 드렸는데 퍼지면서 이게 이제 점점 약해지겠죠. 19, 8, 7, 6, 5, 4, 3, 2, 1 뭐 이런 식으로 오겠죠. 예. 네. 요렇게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하고요. 음, 왜냐면은 왜냐면은 이게 이게 없으면은 없으면 제가 그냥 빨간 걸로 표시해볼까? 어, 네. 여기에 포인트를 사실 여기만 주면은 어느 정도 되는데 중요한 표시를 막 여기저기 다 강조를 했어. 그러면은 네. 그림이 굉장히 정신없어져 보일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 시선이 너무 시선이 분散버리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둬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원래는 여기 따라서 시선이 감아져서 여기 최종 목적지로 딱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여기까지 시선이 바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지금 이거 이거 프랍이나 스태츄 같은 거를 하시니까 제가 간략하게 예시로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네. 네. 저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일단은 요렇게 해서 요거를 저는 그냥 요렇게 다 칠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놓고 A라는 게 있고 여기 B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림자가 여기서 뭐 이렇게 왔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저는 뭘로 해볼까 오버레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림자라고 그냥 가정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윗부분이 그래도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식으로 이제 하이라이트를 찍어 줘 볼게요. 요런 게 네. 있고요. 이게 A라고 가정을 A라고 하고 이게 B예요. B는 저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황금 비율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눴을 때 만약에 여기라고 가정했을 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저는 그림자를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이라이트를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제가 여기를 둔다고 했었죠. 저 여기다 더 볼게요. 이거랑 다르게. 그러면은 여기가 최종 그 뭐야 도착지인 거예요. 그러면 시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의 것들을요 조금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태를 좀 왜곡시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왜곡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면을 조금 나누면서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요소들을 뭐 이렇게 크게도 해주고 작게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추가하고 뭐 저기 하면서 이런 요소들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그림자 있네 하이라이트가 여기네 바로 갈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림자 안에 뭐가 있구만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보러 가게 될 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렇게 갔지만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골든 레이시오라고 하거든요. 저 황금 비율을 네. 골든 레이시오라고 하는데 이 아이고 이게 그리고 그냥 이게 그냥 황금의 황금 저기 비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네. 저기 나선형의 형태 있죠. 달팽이 모양 같은 거. 이런 네.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거를 저기 한번 예시로 좀 몇 가지 좀 보여드려 볼게요. 보여드려 볼게요. 잠깐만요.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핀터레스트? 핀터레스트 가볼까?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이걸로 그냥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이 골든 레이시오 있죠? 이런 거 보면은 이 윗부분에다가 딱 무게를 실어주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거 그림만 봐도 네. 여기다가 딱 실어주고 여기는 아예 풀어주고. 아, 네. 예. 그래서 음, 이런 것도 보세요. 만약에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예. 네. 이것도 보면 이거를 지브러쉬로 만약에 스커팅을 한번 해본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예. 그럼 제 말은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라이팅이 반짝거리는 거를 전체적으로 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자로 밑에는 그냥 흘려버렸죠? 이렇게. 이만큼의 컨트라스트가 되게 강하게 들어간 부분이 없죠, 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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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눈부터 요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요렇게 퍼지는 것도 보이시고, 그지? 맞죠? 네. 이것도 그렇고 거의 그림 비슷하게 따라가시면 돼요. 이것도 봐봐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요렇게 지브러시로 이제 요런 것들을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음, 음, 이런 것도 그렇고 모나리자를 만약에 지브러시로 한다고 해봐요. 이것도 봐봐요. 네. 여기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근데 이걸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시간에 꼭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기는 한데 여기 골든 레이시오가 시작되는 요 부분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어, 총 세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첫 번째는 잠깐만, 이거를 제가 여기다 이거를 써드릴게요. 잠깐 써드릴게요. 1번이 톤, 그리고요 2번이요 스케일, 3번이요 밀도. 일단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톤이라고 하면은 이게 뭘 얘기하냐면 밸류를 얘기해요. 밸류는 네. 명도, 채도. 그래서 만약에 이 빨간색이라고 했을 때 빨간색이 이렇게 강렬한 색깔도 있지만 이렇게 묵직한 색깔도 있을 거고 약간 디세츄레이션 하는 이런 색깔도 있을 거예요. 색깔도 그죠? 있을 거예요. 아, 네. 예. 근데 검정색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진한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밝은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애매한 중간 단계 요런 그레이 톤? 다른 색깔이 조금 감미된 그런 그레이 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보시면은 제가 저기 오늘 그것도 추가적으로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여기 파지티브하고 네가티브 스페이스라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서는 이게 여기 바로 적용될 수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 이 배경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검정 색깔로 진하게 칠해 버리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강렬하고 무겁고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쪽 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어둡죠. 어두운데 여기다가 이 진한 거를 하면은 눈에 잘 들어올까요? 잘 안 들어오지? 그래서 네. 여기서는 상반되는 색깔, 요 화이트 계열로 넣어주는 게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명도가
되게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화이트일 때는 검정색, 검정색일 때는 화이트. 그래서 이제 이것도 0부터 해가지고 10까지 해서 그라데이션이 쭉 만들어지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울리게 들어가면 되고, 나중에 이제 3D 뭐 작업하시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다 텍스처 하고, 텍스처 할 때도 이제 이런 게 중요하지만, 어디 부분에다가 조금 힘을 실어 줄지, 그것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렌더링 파트 있죠. 라이팅 네. 넣고 렌더링 넣고 하려면은 이걸 알아야지 중심되는 부분 빼고 나머지를 그림자 처리를 할 거고, 윗부분을 조금 더 라이팅을 쏴가지고 보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컬러를 이제 뭐 글레이징 같은 거를 하고 채색을 하고 뭐 텍스처를 막 이거저거 입히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채색이 입혀지기 때문에 꼭 빨간색이 아니어도 뭐 다른 색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뭐 파란 색깔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채도로도 확 끌어올려 줄 수가 있어요. 예, 끌어올려 줄 음, 수가 있고, 다만 다른 거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명도랑 채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거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명도 같은 경우는 이런 하얀색 배경이나 검정색 배경에다가 이렇게 진하게 해도 결국은 눈에 잘 띄고 잘 보여요. 근데 이 그 색깔이 이렇게 올라간 것들 있죠? 네. 이거는 지금 화이트 백지에서는 잘 보일 텐데, 말 그대로 뭐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뭐 노란색 위에 이런 색깔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하얀색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은 이 노란색조차도 그 그레이 톤으로 바꾸는 순간 명도로 바뀌면서요. 그럼 채도가 이제 명도로 바뀌겠죠. 명도로 바뀌면서 이제 이 하얀색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이 완전히 하얀 색깔보다는 조금 더 높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막 어두운 색깔일 때는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네. 한번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런 작품을 하나 봤는데, 이 보이시죠? 네. 예, 어두운 음, 데에선 채도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거예요. 명도까지 살짝 포인트를 주면서. 어, 그리고 밑에는 쫙 풀어주는 거죠. 황금 비율도 여기서 힘을 실어줬다가 점점 풀리면서 확 풀어주는 거고, 저희 그 소묘 같은 거 저기 이제 입시 때 해보면은 동그란 이렇게 네. 원이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림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네. 반사광이 있고 여기 또 그림자가 되죠. 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잡아주고 음, 여기를 그림자 쪽으로 해서 확 풀어주는 거예요. 약간 그런 원리로 조금씩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배경이 하얀색이다 이러면은 또 잘 눈에 안 띄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 상반되는 컬러로 잡아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도 밀도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구조들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겠죠? 네. 예. 두 번째는요, 스케일이에요. 사이즈가,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막 크게 와 있는 거면은 여기 이런 부분에는 되게 작게 뭐가 와 있어요. 그럼 비교적으로 수가 많아도 여기보다 여기가 뭔가 더 무겁게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이즈 같은 걸로도 이제 저희는 그렇게 밀도가 있냐 없냐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게 밀도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 영어로 하면은 이제 organization 뭐 조직화 뭐 그런 걸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 막 이거저거들이 많이 몰려 있으면은 저희 막 생물 시간에 배운 것처럼 여기 입자들이 막 몰려 있어서 그 밀도가 높다고 막 표현을 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부분에 막 몰려 있고 점점 퍼지면서 이렇게 이제 거의 여기는 이제 없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그러니까 모르고 하게 되면은 이런 만약에 스트럭처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뭐 나중에 라이팅이랑 섀도우랑 밀도 있는 거랑 어떤 식으로 처리해 줄지 다 계산이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여기를 나중에 디테일을 올리고 보니까 여기도 빈 거 같고 빈 거 같고 계속 채워. 그러면은 이게 아니라 결국은 전체가 다 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한 부분만 밀도 있게 잡아주고 점점 퍼지게끔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다 여기 다 들어가 버린 거지. 그러면은 입체감도 안 나고 거리감, 투시 뭐 그런 거하고 그리고 그 좀 이런 황금 비율 같은 요런 느낌들도 전혀 안 나게 될 거예요. 오히려 되게 약간 반감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정신이 없을까? 약간 그런 것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저번에 그때 동상 관련해 가지고 그 원숭이인지 박쥐인지 그거 하신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저라면은 딱 알면은 물론 잘하시긴 했어요. 근데 여기 얼굴 부분을 이런 부분으로 만들 거니까 여기를 밀도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네. 오히려 이제 그 밑에 팔이랑 날개랑 뭐 그 밑에 부분들은 차라리 요렇게 퍼지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풀어주겠죠. 그 위에 얼굴 쪽에다 힘을 다 얼굴 쪽으로.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라이팅을 거기다 딱 때렸을 때 텍스처도 더 신중하게 들어가겠죠. 여기 밑에는 잘 안 보일 부분이니까 위에 더 신중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네. 거기다가 이제 이것까지 라이팅까지 딱 넣어버리면 굉장히 이쁘게 나오겠죠. 그만큼 신경 쓴 만큼 여기다가 조명을 하나를 딱 얹어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만 딱 비춰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요 부분이 될 거고 이 전체 뭐 프랍이 되든 한 장의 종이가 되든지 이런 포인트 주는 부분은 한 부분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주변에는 조금 약하게 해가지고 이런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려주시면은 딱 골든 레이시오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모델링 할 때 이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죠. 제가 전에 그 책상이랑 뭐 방 안에 이거 블렌더로 만드실 때 네. 잘 보이고 중요한 부분만 조금 신경 써가지고 크게 하고 안 보이는 부분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안 보이기 그래도 안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예, 거기는 좀 풀어주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막 조그만한 피스나 아니면은 의자 약간 밑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계산을 하시면서 하시면 힘도 덜 들고 오히려 다른 데다가 힘을 쏟을 시간에 그 여기 골든 레이시오의 센터 되는 지점 있죠. 거기다가 묘사를 더 하고 더 완성도를 내기 위해서 더 얹어줄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제가 보여드린 거고 좀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그 골든 레이시오 3D 스트럭처 뭐 아니면 지브러시로 한 거 있으면 뭐 이런 키워드 검색해 볼까요? 스트럭처가 아니라 스컵처라고 해볼게요.
아니면은 여기에 많이 안 나오네요. 아니면 지브러시 센츄럴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지브러시 센츄럴 들어가 보면은 갤러리에서 이거 옛날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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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갤러리 들어가 보시면은 들어보시면 이거 옛날에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 아, 예, 맞아요. 예. 가만 보시면은 그 이쪽에다가 라이팅을 좀 많이 씌워준 것 같지 않나요? 네, 약간 그런 것 예. 같아요. 하이라이트. 그림이랑 똑같아요. 잡아주고 풀어주고 잡아주고 그래서 잡아주고요. 여기 그림자로 빼주고 여기에다 네. 하이라이트 살짝 넣어서 양감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리 쪽에 또 이렇게 풀어준 거 보이시죠? 네. 예,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면 뭐 다른 거 뭐 볼까요? 뭐 약간 이런 거 볼까? 이런 것도 보시면은 이쪽에다 라이팅을 좀 더 잡아주고 밑에는 그냥 블러하게 살짝 쫙 빼줬잖아요. 네. 전체를 다 이렇게 막 하지는 않았듯이 그렇습니다. 아니면 요거 볼까? 요런 스태츄 같은 것도 얼굴 쪽에 이렇게 좀 이렇게 강조를 해줬죠. 요거 살짝 해주고 여기 밑에는 은은하게 이렇게 해주고요. 그쵸. 그래서 대부분 모든 그 작업물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런 무협 같은 느낌? 이런 거 봐도 이 얼굴 쪽으로 이렇게 쭉 시선이 이렇게 따라서 가게 되는 것처럼 네. 맞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타고 올라가게끔 해놨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도를 알면은 시선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가 딱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다른 반에서 제가 그래요. 그리는 반이나 3D 반이나 맨날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은 지금 겹치는 부분이에요. 2D랑 3D랑. 근데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게 2D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래야지 그 원화 한 장에 이런 느낌을 표현함으로써 어떤 게 조금 더 중점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고 3D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보고서 따라 하는 게 맞지만 엔진에다 그렇게 라이팅 세팅 해가지고 어떤 파트가 조금 더 이렇게 강조가 되어야 되고 그런 거를 세팅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3D도 결국은 어느 한 부분에 포인트가 딱 꽂혀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3D 아티스트들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 원리는 반드시 아셔야 아무래도 작업하실 때 힘 덜 들이시고 훨씬 고퀄리티로 잡아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그래서 이거 얘기하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리다가 저기 하나 더 말씀드린다고 했던 게 파지티브 스페이스랑 네거티브 스페이스 관련해서 요거 자료 하나만 더 보여드려 볼게요. 아, 그게 네.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게 한국에서는 아마 수업 과정 중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교과서에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미술 시간에 착시 현상 해가지고 아, 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배경이 어두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정 색깔 도화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검정 색깔 도화지라고 하면은 좀 뭔가 물체가 보이고 강조가 되어야 되려면은 그 파트가 좀 노란색이래. 하얀 색깔로 완전히 상반되는 상반되는 컬러로 와야지 딱 그 느낌이 나겠죠. 네. 그래서 화이트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영역을 이제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 그냥 파지티브 앤 네거티브 스페이스라고 나오는데
여기 뭐 보면 관련 질문들 되게 많을 거예요. What is positive space and negative space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포지티브 하면은 저희는 뭐 양극의, 약간 추가적인, 약간 뭐 긍정적인 이런 단어로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를 이전에 뭐 많이 접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네거티브 스페이스라는 거는요, 네거티브 자체가 이제 그 마이너스, 부정적인, 음극의 그런 뜻에 가깝다 보니까 이게 추가되고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페이스는 그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영어로 쭉 나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잠깐만. 그 아까 전에 제가 이미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어두운 데에서는요, 여기 중간에 이제 어떤 오브젝트를 그려줌으로써 양쪽 부분이 여기가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공간이 채워지는 거죠. 여기는 약간 이런 네, 잔, 컵 그런 걸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네. 그럼으로써 자동적으로 저희는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게 뭐예요? 이거 컵으로 보이는 사람, 아니면은 바깥에 사람 얼굴이 이렇게 맞대고 있는 사람, 여기까지는 배웠을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는 요게 이제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게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렌더링 할 때도 이렇게 불을 끄고 되게 어두운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이렇게 반대되는 톤으로 이렇게 딱 나오겠죠.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저기 우주 있죠. 우주 공간. 네. 우주에서 그걸로 한번 보여드릴까? 포지티브 스페이스, 네거티브 스페이스. 스페이스 아니면 플래닛.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행성 쪽이니까는 포지티브가 될 거고, 우주 공간이 어두우니까 여긴 네거티브가 되겠죠. 이렇게 네. 이런 거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긴 달 뭐 행성 표면이에요. 이거는 여기 우주라는 공간이 훨씬 넓으니까 이 행성보다. 그리고 여기 어두운 부분은 여기는 이제 밤 시간대가 되고 여기는 낮 시간대가 되겠죠. 여기 지구를 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여기는 바깥쪽은 네거티브 스페이스가 될 거고, 여기 상반되는 색깔이 오면서 여기 오브젝트가 형성이 되면서 요게 이제 포지티브 스페이스, 이것도 포지티브 스페이스, 요게 네거티브 스페이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3D를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햇빛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와요. 2시 방향에서 이런 식으로 와요. 근데 그러면은 2시 방향의 반대가 뭐예요? 한 8시? 8시네. 8시라고 가정을 했을 때 8시 방면 뒤쪽으로는 그림자가 이렇게 어둡게 쫙 생기겠죠. 네. 근데 어둡게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안 보이지는 않잖아요. 미세한 무언가는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림자 안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완전히 10이라고 가정을 하고 요걸 0이라고 가정했을 때 밸류 자체를, 여기는 정말 극단적이죠. 완전히 안 보이는 부분이라고 새카맣게 해놨죠. 이런 게 우주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주이기 때문에. 우주에만 존재해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는 자연물, 두 번째는 건축물, 세 번째는 사이파이, 요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자연물이 가장 쉬우니까 자연물을 먼저 많이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게 좀 되면은 건축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사이파이를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자연물은 어떻게 그려도 사실상 그렇게 막 어색해 보이진 않거든요. 말 그대로 정말 그냥 자연적인 자연물이에요, 자연물.
그래서 좀 찌그러지게 그려도 이거대로 약간 뭔가 느낌이 있는데 찌그러진 병이네, 찌그러진 뭐네, 약간 아니면 바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건물이 들어가 버리면은 투시랑 이런 입체감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들어가야 되겠죠. 음. 그러면은 건축물은 어떻게 보면은 건물 자체가 일반적인 그런 박스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박스에 뭐 창문 있고 문 있고. 근데 사이파이가 왜 어렵냐면 사이파이는요, 그 박스 안에 사이파이에 어울리는 다양한 패턴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 저기 뭐야, 동민 씨는 사이파이 하면 캐주얼 쪽이 좀 더 끌리세요? 아니면은 저기 뭐라 해야 되지? 그 실사 쪽이 조금 더 끌리세요? 저는 캐주얼. 캐주얼? 네, 아, 예. 사이파이 패턴 근데 캐주얼도 거의 다를 거는 없기는 한데 네. 제가 사이파이 사이파이 패턴, 잠깐만, 혹시 게임 중에 스플릿 픽션이라고 아세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엄청 뜨는 거기는 한데 네. 이거거든요. 이게 아, 아마 스웨덴인가? 거기서 만든 게임일 거예요. 저기 스팀에 올라가 있고 난 이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거 최근 거예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이거 그래서 보시면, 봤던 거구나. 네네네, 이거 평도 되게 좋아요. 이거 최초 음. 출시일이 25년 3월 6일이잖아요. 이거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됐고. 근데 이거 PC는 아니네요. 이거요? 윈도우는 아니구나. 이거, 윈도우도 있네요. 네, 윈도우 있고. 그리고 이거는 혼자 하는 게임이라기보다는 좀 2인 이상 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네. 뭐냐면, 한번 네, 스팀에서 한번 보실게요. 여기 여기 보면 약간 이게 사이파이거든요. 이쪽은 여기는 약간 자연물이에요. 아, 이렇게 공존하는 네. 건데 색감도 너무 좋고, 네, 정말 이 푸른 색깔 자체가 사이파이에 되게 잘 어울리는 색깔이고요. 푸른 색깔 네. 플러스 보라 색깔 저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덩쿨 푸른 색깔 이런 풀 같은 거, 아니면 노란 색깔 이렇게 밝은 색 위주로 이렇게 표현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색감도 참고하시기 너무 좋고, 이거 사이파이잖아요. 옆에 있는 이거 영상인데 이거 아, 보시면은 되게 잘 만들었어요. 이게 이거 캐릭터 이런 것들도 느낌 있게 잘 만들었고, 이런 거 하나씩 봐보세요. 그쵸? 음, 너무 뒤집혀 좋죠? 있네요.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자연물도 봐봐요. 뭔가 엄청 거대하고 이쁘지 않아요? 네. 네. 다른 신 건물이 뒤집혀 있는데 되게 뭔가 자연스러워 보여요, 느낌이. 그쵸. 예. 물론 엔진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있기는 할 건데, 네. 여기 보시면 이거 사이파이 같은 거 캐릭터 이거 디자인도 엄청 이쁘잖아요. 이거 이런 것도 있고, 여기도 그렇고, 네. 여기 이제 건축물 플러스 이제 이런 패널 면에 페이스 쪽에 들어가는 이런 사이파이 디자인들 있잖아요. 패턴.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어렵고, 그 패턴을 아무데나 넣는다고 해서 어울리는 게 아니라 바닥에 어울리는 패턴이 있고요. 벽에 어울리는 패턴, 기둥에 어울리는 패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캐릭터도 캐릭터 부위마다 어울리는 패턴들이 있고. 그래서 그게 어렵고, 두 번째로는요, 그 사이파이는 일단은 그 우주 공간이라는 곳에 좀 더 이렇게 느낌이 가깝기 때문에 이제 환경적인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기는 해요. 우주다 보니까 빛이 들어오면은, 빛 들어오는 부분은 엄청나게, 아까 그 지구 잠깐 보셨지만 밝고, 빛 안 들어오는 부분은 완전히 그냥 반대로 그냥 어두워져 버리죠.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사이파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요런 빛이 나오는 부분은 은은하게 주변에 이제 이렇게 퍼질 거고,
그래서 레퍼런스를 많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이파이는. 자연물도 그렇지만 뭐 약간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자연물 너무 이쁘잖아요. 이런 거. 네. 일단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쭉 봐볼게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이펙트 들어간 효과. 이런 게 네. 그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밀도. 어, 황금 비율 할 때 여기서 요렇게 휘말려 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는 거 보이세요 혹시? 네. 왜 이렇게 됐냐면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에 요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자그마한 아, 이런 부품들이 막 밀도, 몰려 있죠. 네. 그거 하나 성립됐죠. 두 번째, 네. 그거 제가 톤 말씀드렸었죠. 톤. 네. 이런 어, 거예요. 어두운데 밝은 게 확 올라와 있죠. 아, 네. 그리고 어두운데 여기 채도가 보라 색깔이 확 올라왔죠. 그러니까 하얀 색깔이라는 명도랑 채도가 같이 올라와 버리니까 여기는 네온 사인 같은 느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또 올라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직이 몰리다 보니까 사이즈가 이런 거보다 되게 커졌죠. 결국은 네. 그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보니까 왜 일로 시선이 이렇게 말리냐면은 이렇게 안 말리고 왜 밑으로 이렇게 말리냐면은 위에는 아무것도 없죠. 없죠. 근데 네.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두 명이 있죠. 그리고 여기도 별 볼 일이 없기는 한데 밑에 뭔가가 있긴 한데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메탈 재질이라고 봤을 때는 플라스틱보다 여기 더 반짝이는 돌아가는 부분에 반짝이는 느낌이 더 생기겠죠. 플라스틱이면 이런 거 안 생길 텐데 메탈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런 하이라이트를 넣음으로써 어떤 오브젝트가 굳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재질에 따라서 여기다가 조금 그만큼 더 스페큘러가 반짝이게 비춰지는 효과만 내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뭔가의 요소라고 우리는 보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사람을 해서 여기 보면 라인 있죠. 이쪽으로 가는 라인. 아, 라인을 네. 타고 쭉 오다가 여기 하이라이트 딱 맺히는 부분에 맺히는 한 번 부분에, 더 걸리고 여기 덜트 같은 거 있죠. 여기 약간 이렇게 막 그런지 같은 어, 거. 아, 네. 요렇게 해서 요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 보이세요? 네. 그리고 여기 음, 끝부분이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여기. 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음, 예. 그래서 이게 딱 봤을 때는 뭔가 막 되게 막 정신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다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가서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끝부분에 하얀 색깔로 이렇게 이펙트 들어간 거 있죠? 요것하고 네.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 네. 여기보다는 여기가 밀도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네.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그 기본적인 요소 중에 파지티브 앤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해갖고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는 여기가 네거티브 스페이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뭔가 톤은 이게 훨씬 밝지만 당연하죠. 이 어두운 부분에 밝은 게 올라와야지 눈에 더 잘 띌 테니까. 이게 결국은 파지티브 스페이스가 될 거고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 그리고 이게 어두우니까 만약에 여기가 그냥 뭐 햇빛이 쨍쨍 비치는 뭐라 해야 되니 낮 시간대라고 했을 때는 또 뭔가의 말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둡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뭐 파지티브다 이런 건 아니에요. 예. 뭐 그거를 원리를 한번 보시면 되고 두 번째도 약간 뭐 이거는 무슨 동굴, 지하, 뭐 사막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구도를 잘 보셔야 돼요. 구도. 우주일 때는 어떤 느낌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분위기에는 어떤 느낌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So you want to go through more of your crazy stories, my crazy stories. But how are we supposed to get out of here if we don't start to trust each other? I don't need your trust. Well, 이거 사이파이인데 뭔가 약간 레트로하면서 올드한 느낌도 들면서 잘 I 섞어줬죠. took inspiration 옛날에 from 무슨 this story
From when me and my 롱맨, sister were younger. 엑스맨 막 네. 그런 거 생각나는 것처럼. Amazing. I base the story around my dad. All I can do is write this silly story. We'll face it together. We got this. Yeah. 방금 전에 Yeah. 이 장면도 봐봐요. 네. 라이팅이 지금 요 부분에 강하게 내리쬐 있지 여기까지 막 다 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 네. 전체를 다 강조하잖아요. 한 부분만 하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가장 중심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Follow my lead. Are you for real, Zoe? I wrote it when I was 이런 게 약간 그런 거 아닌가? 동민 씨가 딱 작업하고 싶으셨던 드래곤 느낌? 아, 네, 네, 맞아요. 맞죠. 아니, 봤는데, 네. 그때 얘기하셨던 거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동민 씨 이 게임 하셔야 되겠는데? 이거, 여기 약간 이런 느낌, 패턴 같은 거, 이런 거. 이거 다 이거 지브러쉬로 이렇게. real, Zoe. I 네. wrote it when I was a kid. What sort of devil child were you? 게임 영상만 봐서는 장르가 어떤 장르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누가 봐도 사이파이다 그런 거랑은 조금 다르게 느낌을 준 것 네. 같긴 해요. 장르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묘하게 매력 있게 잘 만들었어요. 네. 뭔가 약간 사이버펑크 같으면서도 약간 모험 느낌도 나면서 네. 그렇지. 약간 뭔가 드래곤 길들이기 느낌도 나고 약간 맞아. 캐릭터에 약간 네. 느낌이 좀 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거 밑에 있는 패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네. 이런 근데 결국은 패널에 들어가는 패턴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저기 거의 비슷한 영역에는 이렇게 다 거의 이제 복사 붙여넣기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그거 하나만 좀 알고 계시면 좀 편할 거예요. 그리고 We sure caused a lot of 그래 이런 패널 같은 거 결국 이런 데는 이렇게 들어가도 되니까 다 복사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explosion. 와 근데 이거 동민 씨 이거 진짜 딱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멋진 것 같아요. 이거 참고해서 한번 작업해 보시면 어때요? 약간 네. 아트 팬아트 같은 느낌으로 아, 네. 네. 그냥 전체만 잡아놓으면은 사실 이거는 뭐 저기 스킨 브러쉬 같은 걸로 그냥 찍어내도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뭔가 이거 동민 씨한테 한번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것도 구도가 그리고 굉장히 뭐- 잘 보여요. 네. 굉장히 새롭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원형으로 들어가는 이런 패턴, 부속품 이런 거. 네. Split fiction. Let me tell you this. Get ready for a ride. 굉장히 모험적이고 예쁘잖아. And Zoe. 음. 아직 출시는 안 된 거예요? 이거요 출시됐어요. 됐어요? 네, Please calm down. 2달 전에. 이미 리뷰도 되게 좋아요. What are you doing? 48,000이 넘은 거라서 Something bad is going on here. And there they find 이제 out 이런 걸 보여줘요. 이 예. 같은 거를 만약에 내가 표현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네, 이런 걸 좀 참고해 보시는 거죠 이제. that their stories are about to get 결국은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보는 눈이 길러지기 때문에. and in order to save them, 이거 봐봐. 이거는 메탈이니까는 이렇게 리플렉션이랑 반사되고 막 빛나는 게 훨씬 세잖아요. have to escape Hey. back to reality through the very worlds that they created. But the thing is, they're strangers, and Miyu writes sci-fi, 이런 비이클 디자인도 이런 거 보시고 while Zoe Hey. writes fantasy. 사이파이. So you will, for every level in the game, jump between a sci-fi world and a fantasy world.
멋있잖아요. 이거. 네. We at Haze Light love variation, and you'll have a unique mechanic for every level. Let me give you some examples. In this level, you start out by finding dragon eggs that hatch. Hey, stop licking. And then they become a little bit bigger dragons with new abilities. By the end, they grow up to be full-ass dragons. And now, you can fly around and kick ass. In another level, you play these ball droids that can magnetize 약간 and shift 사이파이 different 느낌으로 forms. 다시 왔네. 이런 파이프 같은 느낌 너무 좋지. 네. Then the droids become your exosuits. And you can now attack and hack different objects. Here's another one. You play as pigs, and they later become... Anyway, let's not talk about that level for now. 야, 별이 별게 다 있네요. 그, 그러니까 이게 장르가 뭔지 모르겠네, 보니까. 이게 어. 딱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뭔가 그 이거저거 다 넣긴 했는데 되게 잘 표현했어. 그리고 맵이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네. 게임 한 개를 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느낌. 그렇죠. 하나 안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대박이죠 이게 진짜. 그러네. 리뷰도 좋아요. 좋아요. 약간 어드벤처 뭐 약간 그런 액션 어드벤처 뭐 이런 기반으로 만든 거라서. 그래서 이거 좀 참고하면은 많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약간 한번 해봐야겠어요. 캐주얼한 사이파이가 옛날에는 약간 저 이제 오버워치 약간 이런 거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한 수 위인 것들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좀 좋다 싶어갖고 약간 이런 느낌들. 네. 사이파이 패턴이랑 라이팅이랑 환경 색깔이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이파이라는 곳이 이제 약간 그 주변 환경색이 다 우주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우주 네거티브 파지티브 스페이스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자연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거죠. 여기는 대낮 시간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제 네거티브 스페이스가 되는 거고, 이 나무랑 그라운드 쪽은 파지티브 스페이스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끄고 다른 것들도 아마 많이 비슷하게 보신 거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한번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렌더링 할 때는 이제 뭐 좀 뭐라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볼까? 이거는 이제 여기 배경이 어두운 부분이잖아요. 네. 여기가 네거티브가 될 거고 이게 파지티브가 될 거고, 이거는 여기가 네거티브가 되고 사람이 파지티브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파지티브면 여기 끝에 실루엣 쪽에 살짝 라이팅 들어간 게 이제 림라이트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볼까? 어두운 부분에서 이렇게 라이팅 같은 거 이제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보면 여기가 이제 가장 그 핵심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둡게 하고 밑에는 빼주고, 그래서 모든 이제 뭐 스culpting 자체 3D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알아도 계속 스케치 먼저 해보고 공부하고 하셔야 되는 게, 복잡한 구조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이제 라이팅적으로 생각할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나는 이 복잡한 구조를 어렵게 다 만들었는데 다 표현해주고 싶은데 다 표현해버리면은 또 시선이 안 꽂히는 것 같고 다 분산되는 것 같고 지저분해 보이고 이런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단순하면은
그냥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보시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음. 스케치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응용된 관련해서는 버전으로 쭉 알려드리기는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스케치가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가 포컬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골든 레이시오를 형성해가지고 이제 잡아주시고, 그 부분만 좀 이렇게 세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상 밑에는요, 이 풀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네. 라인이 똑바르게 이렇게 막 세게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살짝 딱 풀어주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이쪽 라인이 조금 세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너무 끝에보다. 이 원형어를 봤을 때 저희는 하이라이트를요, 여기다가 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점점 해서 여기가 가장 센 톤으로 들어갈 거고, 여기는 이제 반사광으로 들어가고 그림자가 들어갈 거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로 봤을 때 끝되는 지점에서 살짝 떨어져서 이쪽에다가 주는 게 좋아요. 이것도 여기다 이렇게 했을 때 이쪽에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제 하이라이트가 절반 정도 이상인 거, 한 요 정도? 여기다가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줘야지 여기서 이제 빛이 이렇게 위에서 들어올 거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밝은 부분이고 뭐 디테일이 뭐가 있는 게 보일 거고, 그렇게 되겠죠. 밑으로 풀어지면서 이제 여기 반사광 때문에 여기가 약간 입체감이 보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돌들이 보일 텐데, 스케치 하실 때 근데 너무 이렇게 똑똑 떨어지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뭐 네, 살짝 밑에는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는 이제 그림자니까 이런 데는 좀 세게 해주고, 전체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이제 사각형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부분을요 더 이렇게 주시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그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면은 거리감이 알아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한번 이제 디테일하게 스케치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실게요. 네,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예, 하신 거는 전체적으로 다 너무 잘 하셨네. 근데 이제 디테일도 조금 올려주고, 네, 그런 식으로 해보시는 걸로 네. 하고, 일단은 네, 그러면 저희 잠깐 10분간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또 진행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